오늘은 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요? 예, Car? 카 말고. 티? 티. 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네, 어느 영국. 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영국 차 많이들 드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영국에는 차가 안 나요. 재배가 안 돼요? 재배가 안 돼요, 날씨 때문에. 유럽 전체를 봐도 차 재배하는 곳이 거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의외다. 예. 그러니까 영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차는 전부 수입품이라는 이야기죠, 보면. 네, 그럼 다 수입품이라는 건데 그럼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매일마다 마시는 이 차를 언제부터 마시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차를 언급한 자료를 찾아보면 광고가 하나 등장합니다. 1658년 17세기죠. 런던 상인 가웨이라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자기 커피하우스에서 차를 팔기 시작했다고 이제 광고를 냅니다. 네. 중국의 신비한 음료를 판매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차가 왜 영어로 티가 됐을까요? 이것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차를 굉장히 좀 뜨겁게 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티. 그건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이거 아닌가?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구나. 예, 차를 유럽에 처음 갖고 온 사람들은 네덜란드 상인들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차를 구해온 곳이 지금의 중국 푸젠성, 샤먼 이런 동네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차를 가리켜가지고 테이 또는 티 이렇게 부릅니다. 테이 혹은 티. 예, 그래서 그게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티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럽에 들어온 차는 당연히 네덜란드에 처음 갔겠죠. 네덜란드 왕가, 그다음에 귀족 이런 분들이 이제 차를 마셔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서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이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도 이거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국가에도 본격적으로 차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66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차가 보급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마실 거리는 참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티에 열광을 했을까요? 일단은 그 처음에 시작이 만병통치약으로 이제 소개가 돼서 그래요. 그래요? 예, 두통, 소화불량, 감기 뭐 이런 건 물론이고 뭐 학질, 간염, 괴혈병에도 이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선전이 됐죠. 네.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화장실에 잘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만병통치약인데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한 과장간 거 아니에요? 지금 잡혀가는데 이 요즘 정도면? 같으면은 큰 벌금을 받든지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근거가 있나? 왜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한 거예요? 일단은 차라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좋게 보여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시장이 원래 형성되지 않은 거를 처음에 팔려고 그러면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건강에 좋다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은 비싸야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네. 싸면은 관심이 없어요. 네네. 새로 등장했는데 약간 희귀해 비싸. 보여야 돼. 예. 그러면 이 비쌌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이게 차가 굉장히 비쌌을 것 같은데 어때요? 처음에 판매됐던 가격이 차 500g에 대략 그 당시 돈으로 2.5파운드 정도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전혀 이제 감이 안 오는데 당시 귀족 저택에서 일하는 남자 하인 연봉이 1년 연봉이 한 2파운드에서 6파운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좀 사회에서 하류층에 계시는 분들 1년치 월급이 차 한 500g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말 비싸다. 근데 이렇게 비싼 차가 어떻게 하다가 영국의 국민 음료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마시게 되면 가격이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건데 이 영국에서 이제 차를 많이 마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술 좀 그만 마시자라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술 때문에 되게 고생했다고. 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스몰 비어 이런 이제 네. 그 도수가 낮은 맥주 같은 걸 많이 마셨는데 이게 이제 진의 부작용을 한바탕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술 대신 좀 다른 음료를 마셔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네. 그때 등장한 것이 차였어요. 하긴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을 마시고 정말 죽을 만큼 많이 마시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겪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거 대신 이 몸에 좋으려면 안전해야 되니까 뭔가 건강 음료처럼. 그렇죠. 끓여서 뭔가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끓인 물은 맛이 없으니까 뭔가를 타서 먹자라고 네. 이제 했는데 이상하게 영국에 가서 이 차를 드셔보신 분들은 똑같은 차 같은데 왜 영국이 더 맛있지? 영국에서 마시면 더 맛있는데 그 차를 그대로 갖고 오면 왜 우리는 그 맛이 안 나지? 분위기 때문인가? 뭐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물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영국이나 유럽 쪽은 이제 물에 석회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놔두면 이제 밑에 막 석회가 깔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석회가 좀 섞인 물이 이 우리가 홍차 같은 걸 마시면 쓴맛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탄닌이 나오는 건데 이 석회 섞인 물은 탄닌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드시는 차들은 이제 원래 좀 더 부드럽고.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
맛이 있으니까 더 잘 마시게 된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이제 영국 분들은 그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대용품으로 차를 많이 마시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영국 대부분 보면 네, 한다면 한다 이런 주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원하면 다 세상 어디든 가서 어, 다 갖고 온다 내 이런. 거다. 예. 근데 이게 커피 확보는 왜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당시 원래 커피는 지중해 동부, 지금의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런 쪽에서 이제 수입을 했는데 네. 이쪽은 이제 여기서 직접 커피가 나는 건 아니고 음. 에티오피아나 뭐 아랍, 모카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는 커피를 이곳에서 이제 중개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갔었는데 이 18세기 초에 이제 프랑스하고 또 영국이 한바탕 전쟁을 했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얄미운 영국 애들한테 이걸 왜 팔어? 막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 가격이 오르니까 대용품으로 차를 이제 선호를 하게 됐고 계속 마시다 보니 이게 괜찮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 차는 이제 맥주와 커피를 대신해서 점점 이제 영국 사람들의 이제 식탁 또는 뭐 책상 위에 이제 올라오는 음료가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손잡이 달린 찻잔도 이제 이때 등장했어요. 아, 요렇게 딱 손가락을 예, 탁 손가락 걸 수 넣은 있는 예, 이때 나온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통째로 잡는 이제 손잡이 없는 컵들을 주로 사용했는데 뜨거운 네. 음료를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잡기가. 그렇죠. 손잡이가 있으면 참 예,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접시에다 조금씩 부어가지고 그거를 식혀서 이렇게 마셨는데 영 폼이 안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잡이가 달린 찻잔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뜨겁게 이제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흠.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설탕을 넣어서 마시게 됐고, 그 다음에 영국은 여기에 더해서 우유까지. 그래서 애프터눈 티 뭐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네. 예, 아, 밀크티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영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더 즐길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네. 영국의 차 수입량은 얼마나 됐던 거예요? 양으로 따져보면 1714년에 이제 80만 파운드의 차를 이제 수입해서 마셨습니다. 이 1파운드는 450g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한 40년쯤 지난 1750년이 되니까 250만 파운드, 3배 넘게 늘어났죠. 네. 그다음에 1784년엔 1100만 파운드. 1693년부터 1793년 한 100년을 놓고 보면은 차 네. 수입 규모가 400배가 늘어났어요. 야, 무슨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귀족이나 중산층들만 처음에는 마시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이렇게 되기 힘들죠. 아, 이제 서민층도 다 마시기 그렇습니다. 시작했나 봐요. 많은 분들이 마셨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공장에서도 이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등장을 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기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이 기계를 다루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또는 기계가 고장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술 대신 차를 마셔라. 티타임. 네, 근데 그냥 차를 마시라고 그러면 또 안 마실 테니까 별도의 휴식 시간을 이제 준 거죠. 그게 방금 말씀하신 티타임처럼 예, 좀 그렇게 기력이 정착이 떨어지고 됐구나. 예, 그래서 티타임이 정착되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뭐 점점 이제 차를 마시는 게 일상화됐던 거죠. 근데 이게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차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의 뭐 대중화가 되면 차값이 좀 떨어지기야 하겠지만 네. 떨어져봤자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 서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마시게 됐을까요? 차 가격이 처음에 비쌌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세금이 많이 붙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처음에 영국 정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마시니까 여기에 세금을 많이 붙여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음. 그래가지고 100% 세율을 적용했어요. 물건값 100원이면 세금도 100원. 이런 식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야 이게 원가가 얼마짜린데 이렇게 비싸게 마셔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이제 열심히 밀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밀수. 밀수를 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가격이 훨씬 저렴해지죠. 예, 싸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가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대해서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 대서양 건너편 미국 보스턴에서도 이제 차 사건이라고 그러죠. 네. 예, 뭐 세금 때문에 뭐 차 박스를 이제 바다에 던지고 네네네. 했던 일이 이게 미국의 독립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 차에 관련된 세금은 사실 상당한 이제 골칫덩어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참, 국민들에게 있어서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세금에 반발이 생기면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쯤 되면 대책이 딱 나올 나왔죠. 텐데. 그래서 영국 정부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1784년에 네. 과감하게 세금을 확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낮추면 굳이 힘들게 밀수를 할 필요가 없고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네.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면 세율은 낮춰도 전체 걷는 세금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이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밀수는 없어지고 차 수요는 늘어나면서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영국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원래 한 17만 파운드 정도의 세금을 거둘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30만 파운드 정도에 이르는 세금을 이제 걷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차 물량 대부분을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물량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인도 회사 또 나오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러네. 세수가 늘어난 거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차를 많이 수입을 하면 수입을 하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오려면 당연히 돈을 내야 되죠. 네. 근데 당시에 차는 모두 다 중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중국에서 갖고 오려면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를 팔아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당시 영국이 은을 그때 굉장히 사용한다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죠. 중국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영국에서 나오는 여러 물건들은 굳이 자기들이 살 만큼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물건을 사고 싶으면 은을 갖고 와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차를 팔고 영국에서는 은을 갖다 주는 이제 이러한 일이 계속됐던 거죠. 네. 그래서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계속 유입이 돼가지고 매년 200만 파운드 이상의 은화가 영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물물 교환이 되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은을 갖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면 네. 이거 나중에 중국을 향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특정 국가하고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면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것처럼 네. 당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투자하려고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마시는 차 때문에 막대한 양의 은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네.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이 중국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내지 청나라 시장을 좀 열어주면 저희가 물건을 좀 팔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청나라가 이제 거부를 합니다. 너희들 물건은 필요 없고 은 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보면. 그러면 또 우리 영국이 가만히 있을 영국이 아니거든요. 네. 영국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은 말고 딴 거 팔 게 없을까라고 주변을 뒤져보다 보니까 아편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편은 17세기 초부터 이제 중국에서 마약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하고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중국에 전래를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마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독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1729년에 이제 청나라는 처음으로 이제 아편 금지령을 내려요. 근데 아편 금지령은 한번 내렸다가 잠깐 없어지다가 또 다시 늘어나면 또 내리고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 네.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지금의 방글라데시에 해당하는 이제 벵갈을 포함한 인도의 많은 지역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벵갈 지역에서 아편을 독점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전매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벵갈 지역에서 나는 아편을 동인도 회사가 싹 걷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갖다 팔겠다. 그러면 돈을 벌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아편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만 보면 아편 무역이 활성화되면 벵갈 농민들의 수입이 이제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고 동인도 회사 자금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국 상품 특히 이제 차 수입에 필요한 은 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다가 갖다 파는데 그래도 청나라 정부가 있는데 대놓고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주로 동남아 지역의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우회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 거 좀 팔아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영국은 뒤에 있고 동남아 지역의 상인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마약을 이제 아편을 이제 파는 거였죠. 이런 식을 거치면서 18세기 중반에는 이제 1000상자 규모 정도였는데 이게 1826년에 10,000상자로 늘어나고 1838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4만 상자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수요도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이게 이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물량이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아편을 구매하려면 이제 은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동안에는 차를 팔아서 은을 많이 벌어들였을 텐데 아편 때문에 벌어놨던 은을 오히려 역으로 많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유럽하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하고의 무역에서 계속 흑자를 봤는데 1820년대부터는 이제 적자로 이제 반전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아편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 그렇게 주간식으로 참 많이 나왔던 건데 아편 전쟁이군요. 거슬러 올라가면 차와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